네, 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입니다. 저는 내과 전문의이고요. 오늘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폐암의 조기 검진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빠르게 핵심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 사망자 5명 중 1명은 폐암으로 사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폐암이 무서운 점은 초기에 증상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폐암이 진단될 당시에 본인들이 굉장히 당황하는 모습을 보여요. 어디 아파서 온 게 아니고 그냥 우연히 검사하다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폐암으로 죽고 사느냐를 결정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발견 당시의 기수입니다. 발견 당시의 기수에 의해서 이 환자분의 예후가 상당히 그에 의존해서 결정되게 되고, 조금이라도 더 빠른 시기에 조기 검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종류의 암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떤 암은 조기 검진이 안 되는 암들이 있어요. 조기 검진을 할 수 없는 암들은 사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조기 검진할 방법이 없으니까 어찌 보면 하늘의 뜻일 수 있죠. 일부의 암들은 검사를 잘 하면 조기에 검진을 하고, 조기에 검진을 하면 기수를 낮추고 우리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암이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폐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암에 대해서 다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아무리 걱정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건 어쩔 수가 없죠. 우리의 손을 벗어났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잘 관리를 하고 관심을 갖고 조기 검진을 하면 어느 정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종류의 암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폐암입니다. 오늘은 폐암의 조기 검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폐암을 조기 검진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 이거밖에 없습니다. 저설량 CT이고요. 건강검진을 할 때 암 표지점 검사라고 각종 피검사로 암 검사를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어떤 것도 폐암에 대해서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 어떤 피검사도 암을 조기에 검사하는 피검사는 없습니다. 우리가 암 표지자라는 검사를 건강검진할 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런 검사들이 암이 상당히 진행이 되면 이 수치들이 올라가긴 하는데요. 문제는 이런 수치들이 조기에 검진되는 방법으로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폐암을 조기 검진하기 위해서 피검사를 한다? 불가능합니다. 일부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긴 하지만 현재는 근거가 아직 부족하고요. 의사들이 많은 연구를 했는데요. 엑스레이를 열심히 찍어서 엑스레이 잘 보면 좀 조기 검진 되지 않겠냐? 다 실패했고요. 객단 검사라고 가래를 이렇게 뱉어내서 그 가래 속에서 무슨 암세포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암이 심하면. 그런 객단 검사를 아주 열심히 해서 이거를 통해서 폐암을 조기 검진할 수 있겠냐 연구해봤는데, 정리하면 피검사, 엑스레이, 객단 검사 그 어떤 것도 폐암의 조기 검진은 불가능합니다. 2011년도에 NEJM이라고 굉장히 저명한 의학 저널에 아주 중요한 논문이 실렸는데, 저설량 CT를 찍었더니 폐암이 좀 조기 검진되더라. 저설량 CT를 1년에 한 번씩 찍었던 집단이 그냥 엑스레이를 찍었던 집단보다 폐암 사망률이 20% 줄일 수 있었더라 라는 결과가 나왔고, 뭔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폐암 조기 검진이 정말 이거 되네 라는 과학적인 근거가 나왔던 연구 결과는 이게 가장 첫 번째고 유일합니다. 이게 당시에 미국인 53,000명 대상으로 했던 연구이고, 이 정도의 대규모 연구가 다시 나오기는 그리 쉽지는 않은데요. 저설량 CT를 찍으면 폐암을 조기 검진할 수 있고 사망률을 감소시킬 수 있으니까 야, 우리 이제부터 저설량 CT 찍어야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그렇게 간단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도둑을 잡겠다고 담벼락에다가 센서를 설치해놨더니 센서가 도둑을 잡는 게 아니라 그냥 비만 오고 바람만 불고 고양이가 뛰어다녀도 계속 센서가 밤마다 울린다면 이 센서 우리가 도둑을 잡는 목적으로 이 센서를 사용할 수가 없겠죠. 똑같아요. 저설량 CT를 찍었더니 문제는 위 양성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암에 대해서 진짜 양성이 아니고 가짜 양성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저설량 CT를 찍었더니 폐 속에 여러 가지 좀 의심되는 결절들이 너무 쓸데없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정말 암이냐는 그 의심되는 것들을 결국 다 조사를 해봤더니 또 상당수는 암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설량 CT의 가장 큰 한계가 너무 많은 위양성, 가짜 양성률이 많다는 거고요. 즉 도둑을 잡으려고 센서를 달아놨더니 바람만 불어도 울리고 비만 와도 울리고 고양이가 담을 뛰어넘어도 이 센서가 울리니까 이게 문제가 좀 많기는 한데, 그래도 어쩌다가 도둑을 잡아내긴 하더라는 거죠. 유일하게 이 방법만이. 그래서 저설량 CT는 폐암을 조기 검진할 수 있는 현재 인류가 갖고 있는 유일한 수단이고요.
유일한 수단인 만큼 그 가치는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너무 많은 위양성률, 너무 쓸데없이 의심되는 걸 다 잡아낸다는 게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암이야 라고 잡는 게 아니고 이것도 의심되고 이것도 의심되고 이것도 의심되고 이거 다 의심되는데 맨날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사실 의사 입장에서도 이걸 해석하는 게 어렵거든요. 환자분한테 설명을 드릴 때 보통 이게 의심되는데 확실하지 않아서 6개월 뒤에 다시 CT를 찍어봐야 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 조직 검사를 좀 해봐야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 의심이 되니까 나중에 이걸 계속 6개월 1년 뒤에 CT를 다시 찍어보고 경과 관찰을 해봐도 또 의심돼서 조직 검사를 해봤는데 사실 상당수는 또 꽝이라는 거죠. 물론 그 중에 일부는 암이 조기 검진되기는 하지만 조금 어려운 얘기이긴 합니다. 이렇게 위양성률이 높은 검사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무분별하게 이 검사를 남용하면 그 결과를 해석할 수가 없고요. 정말 폐암이 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한테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도둑을 잡는 센서를 달려고 하면 그래도 도둑이 많은 동네에 그런 센서를 설치하는 게 좋겠죠. 도둑이 하나도 안 드는 되게 안전한 동네에다 그런 센서를 설치하면 맨날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고양이가 담을 넘을 때마다 계속 울리기만 하고 그중에 도둑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도둑이 들어오는 비율이 정말 많은 동네는 그런 센서를 설치하면 그래도 좀 가치가 있겠죠. 그래서 암도 똑같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폐암 조기검진 CT를 찍으면 좋냐? 권하는 이런 권고사항이 있는데요. 대충 한 50에서 80세 정도, 그리고 담배를 20에서 30 감년 정도 핀 사람들, 그리고 현재 흡연하는 사람들, 금연한 지 15년이 아직 안 된 사람들, 요 사람들을 권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연령이 50에서 80세, 그러니까 폐암이 좀 많이 나오는 요 나이대를 상대로만 검사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대 젊은 남자한테 폐암 조기검진을 해서 뭐 하겠어요? 거의 안 나올 텐데 100세 어르신한테 폐암 조기검진을 하면 폐암이 나온다 한들 항암 치료를 할 것도 아니고 수술을 해서 제거하는 것도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기검진이라는 건 기대 여명이 충분한 사람들에 대해서 조기검진을 하거든요. 조기검진을 해서 조기 발견을 해서 치료를 함으로써 기대 여명을 늘리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나이는 보통 50세에서 80세를 잡고요. 흡연은 보통 20에서 30감년 정도를 기준으로 잡는데 쉽게 해서 담배를 많이 핀 사람들을 대상으로 폐암 조기검진을 권합니다. 20에서 30감년을 권하는데 감년의 단위가 뭐냐면 30감년이라고 치면요. 한 갑씩 30년 핀 사람이 30감년입니다. 혹은 하루에 두 갑씩 15년 핀 사람도 30감년입니다. 혹은 하루에 세 갑씩 10년 핀 사람도 30감년입니다. 나는 조금 폈는데 하루에 0.5갑씩 반갑씩 60년 폈으면 그게 30감년입니다. 그래서 이런 30감년이라는 단위는 많이 핀 사람은 오래 피지 않아도 위험도가 높게 보고 조금 폈더라도 오래 폈으면 30감년이 됩니다. 외국에서는 20감년 정도로 보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30감년을 기준으로 잡고 있고요. 이런 조기검진을 중단해도 되는 조건으로는 금연한 지 15년이 지난 사람은 조기검진 이런 프로토콜을 중단해도 된다고 권고하고요. 기대 여명이 별로 없는 분들, 그러니까 너무 나이가 많아서 다른 지병들도 많고 오래 살 걸로 예상되지 않는 분은 검진을 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폐수술 같은 게 불가능한 분들도 조기검진을 현실적으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저설량 CT가 뭔지, 이거 어떻게 검사하는지 간략히 말씀드리면요. 저설량 CT는 엑스레이 방사선 양을 좀 많이 줄여놓은 CT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인 하이 레졸루션 CT라고 하는 거는 방사선을 너무 많이 맞기 때문에 검진이라는 거는 병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없는 사람에게 생길지 안 생길지도 모르는 그냥 그거를 막연하게 걸러내고자 마치 저 모래사장에서 진주를 찾고자 이렇게 방사선이 많은 CT를 매 1년에 한 번씩 검사한다는 거는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 손해가 더 큰 일입니다. 폐암이 아무리 무서운 암이라고 하지만 모든 사람이 폐암으로 죽는 건 아니니까요. 저설량 CT는 설량을 많이 줄여놓은 CT고요. 물론 저설량 CT도 방사선을 맞습니다. 맞기는 하는데 설량을 많이 줄여놓은 CT이고요. 찍히는 사진의 개수가 적고 분해능도 좀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폐암을 조기 검진하는 목적으로는 사망률을 감소시키는데 유의미한 효과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검진 목적으로는 하이 레졸루션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CT를 권하지 않고 또 조영제가 들어가는 일반적인 조영제 CT는 권하지 않고요.
저선량 CT라는 방사선을 많이 줄여놓고 조형제를 넣지 않고 찍는 CT인 저선량 CT를 권합니다. 그럼 저선량 CT를 어떻게 찍으면 되냐? 여러분이 보통 건강검진을 할 때 일반적인 건강검진에 들어가진 않고요. 추가로 보통 한 2-30만 원 정도를 결제하면 저선량 CT를 옵션으로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혹은 내가 담배를 많이 폈고 가족력이 있고 지금 나이대도 그렇고 이런저런 증상도 있고 좀 염려가 된다. 나는 폐암을 좀 조기 검진해야 될 것 같다 싶으시면, 적응증이 된다면 호흡기 내과 전문의를 찾아가거나 혹은 일반적인 내과, 가정의학과 등을 방문하시면 저선량 CT를 찍으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빠뜨렸는데, 이런 저선량 CT는 1년에 한 번 찍는 걸 되고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희 친할아버지는 80세가 넘어서 폐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예전에. 근데 담배를 엄청 많이 피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면 저희 할아버지는 폐암 조기 검진을 위해서 저선량 CT를 찍었어야 됐을까요? 아니면 안 찍어도 됐을까요? 당시에는 이제 이런 연구가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저선량 CT를 막 찍던 시절이 아닐 텐데, 사실 해당이 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담배를 굉장히 많이 피기 때문에 고위험군이죠. 근데 나이가 80이 넘으면 이런 저선량 CT를 조기검진 목적으로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암이 나온다 해도 사실상 수술하기가 어렵고 사실상 항암 치료하는 게 이득이 좀 애매하기 때문이죠. 그냥 살다가 발견이 되면 그냥 보존적인 치료를 하다가 지켜봐도 그 결과가 CT를 찍어서 미리 결과를 발견해서 막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거랑 별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그게 더 낫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차피 조기검진 대상은 되지 않았고요. 저희 아버지는 가족력이 있죠. 본인의 아버지가 폐암이 진단됐던 분이니까 가족력이 있고, 원래 적응증에는 가족력이라는 게 나오진 않는데 담배를 많이 피셨던 분이고,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저선량 CT를 찍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좀 찍는 주기를 늘렸는데, 왜냐하면 금연을 한 지 15년이 지났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 찍을 적응증에 해당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1-2년 주기로 좀 찍는 걸 권하긴 하는데,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런 과학적인 연구들이 사실에 가까운 진리로 우리가 받아들이긴 하지만 사실 인간이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것도 하나의 과학의 패러다임이고 나중에 되면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라는 게 그렇게 완전히 정확한 것도 아니고요. 여러 가지 통계의 오류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는 조기검진 목적으로 담배를 많이 폈던 분이긴 하고 저선량 CT는 찍는 게 낫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아버지는 1년에 한 번 정도 찍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연세가 한 80세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는 안 찍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이가 너무 많은 분들에게는 너무 정밀한 검사들을 하는 게 사실은 아는 게 병일 때가 많거든요. 현실에서는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주제들 있으면 질문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추후에 영상으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속도로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입니다. 계속 주행을 하시려거든 주행차로로 내려오십시오. 앞지르기 차로 계속 주행은 단속 대상입니다.